강원도 현안과 이슈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학술적 고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강원 정책 메모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0년 만에 춘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춘천 캠프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련 연구 진행하신 강원연구원 추용욱 박사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정책 메모 춘천 그리고 춘천 캠프페이지 가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연구 진행하셨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이 춘천에 오게 된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입사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2007년 5월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해 5월 31일 날 캠프페이지가 미군 소유에서 국방부 소유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적 계기도 있었고 관련된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캠프페이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장소가 왜 이 공간에 남아있게 되고 이 공간에 형성되게 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들었고 캠프페이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춘천 캠프페이지 모르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아니었는데요. 캠프페이지에 대한 지난 상황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캠프페이지는 춘천의 근대사와 함께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그 현재 부지가 근화동인데요. 야채밭으로 가꾸어져 있다고 전해왔고요. 한국전쟁 당시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캠프페이지 미군 부대에 캠프페이지라는 명명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춘천도 도시적인 계획들이 발전하게 되고 캠프페이지도 부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요. 1985년에 어린이날에 중국 민항기가 캠프페이지에 불시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대한민국과 중국의 수교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90년대 들어서 춘천시가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캠프페이지가 도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개발을 필요로 할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춘천 캠프페이지가 5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1951년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거의 한 50년이 넘게 캠프페이지가 미군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춘천에 거주하면서 주둔하면서 대민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이루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어쨌든 춘천 도심 내부에 위치함으로써 춘천이라는 도시 공간의 확산 그리고 확장에 기형적인 그런 역할들을 초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에 한미 토지연합 관리 계획이 사인이 되면서 캠프페이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5월 31일 날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이 되고 그리고 2007년에 드디어 캠프페이지가 춘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이 이 춘천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춘천 캠프페이지는 춘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춘천시가 현재 지금 신시청사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사막산 관광벨트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간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춘천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캠프페이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로에 그런 흡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TX 개통,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서 춘천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를 캠프페이지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춘천에 발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춘천 시민들과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 춘천 캠프페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점과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네, 반환 이후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을 했고 춘천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도 캠페이지 활용하기 위한 토론회, 연구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전제 조건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50년의 시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앞으로 펼쳐지는 게 당연한데요. 그 중에서 한 몇 가지 이 캠프 페이지를 활용하기 위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소와 공간적인 의미를 재인식한다는 겁니다. 수변 공간 그리고 도심의 내부를 연결하는 그런 음향의 벨트로서 캠프 페이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이용의 개념에 있어서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토지 활용들이 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상, 지하, 그리고 공중 이런 3차원적인 입체 공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앞으로 동부가 그리고 북방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춘천권, 춘천 속초 고속철도의 출발점이자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이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리와 그리고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지상 지하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임대료를 창출하고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춘천시가 이 캠페이지를 개발을 하면서 춘천시 도시 공간, 도시계획의 정책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캠프 페이지 활용에 대해서 강원도, 춘천시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캠프 페이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캠프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수용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캠프 페이지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미래 춘천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콘텐츠, 창의적인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들이 결집해서 춘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공간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춘천이 가지고 있는 쾌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 산,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고부가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공간으로서 캠프 페이지가 춘천 시민의 몫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춘천 캠프 페이지가 50년 만에 정말 어렵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공간인데요. 부디 신중한 정책과 또 학술적 지원 등이 더해져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정책 메모였습니다.